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춤추는 정원입니다. 춤추는 정원에서 춤추는 정원의 작가 환희 씨와 함께 북콘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춤추는 정원입니다. 어떤 이 구조로 치면 좀 낮은 구역에 해당되는데요. 우측으로는 명상의 집이 있고, 김봉아님 반갑습니다. 김미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저쪽 둔전리가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정원이 있습니다. 서길모님, 강도님 감사합니다. 벌써 시청자들 많군요. 한인수님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분이 한 분 있으시죠? 어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춤추는 정원의 저자 환희 씨,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페이스북 시청자들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를 몇 차례 왔었어요. 몇 차례 왔었는데 직접 취재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 책 나왔을 때도 제가 기사를 썼고, 그런 것 때문에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춤추는 정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 정원이 춤추고 있다. 지금도 추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춤추는 것으로서의 정원이다. 이런 개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작가 환희 씨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인지 인식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한번 리마인드한다 이런 생각해 주시고, 못 읽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가볍게 안내 받는다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키워드가 몇 개로 나왔어요. 뭐 정원이니까 자연스럽게 정원은 나왔고, 그리고 기쁨, 환희.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필명을 환희라고 했고, 그래서 이건 좀 제껴두고요. 어떤 수행, 명상, 이런 것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쉽게 얘기되어지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런 게 수행, 명상 이런 게 작가한테 어떻게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명상이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명상을 한다고 해서 다 자신의 정체성을 수행자라고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 명상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마다 명상을 하는 목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하고. 그런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왠지 그 수행자라는 정체성을 좀 일찍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건데, 그러니까 워낙 제가 명상이라는 관심을 가지기 전에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치열함 속에서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벽에 확 부딪힌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뭔가 절실한, 그러면서 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명상에 진지했고, 또 제 삶도 더 진지하게 살게 되고, 또 삶의 방식도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왜 침투했냐, 네. 이런 용어를 썼냐면, 이제 함께 부군이신 저 계시네요. 우리 김만수 원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환희 씨지만 본명은
최미숙. 씨. 이제 진보적인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책에도 나왔죠. 건약, 건치 막 운동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떤 그 힘겨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80년대 학번으로서.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제 성격이 좀 다혈질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투쟁적 세계관, 네. 뭐 독재 정권하고 네, 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부장적인, 봉건적인 이런 문화들 관습들하고 일상적으로 저는 그 싸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랬었고, 예를 들면 남편하고 결혼할 때 저는 딱 두 가지 조건만 충족 때문에 결혼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2분의 1 경제적 부담, 가사노동 2분의 1. 근데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국에서도 약사인데 뭐 바카스 300원짜리 팔아야 되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약장사야? 약사야? 막 너무너무 그 약국에서도 항상 그 막 화가 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세멘트로 만든 건물에서 화학 제품을 판다는 게 너무 싫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답답한 공간이잖아요. 약국이 4.5평이에요. 기준이 약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국들 클 필요 없잖아요. 딱 네모 공간에 약장들만 딱 있으면 약국 차리기 되게 쉬워요. 다 해서 좀 단순하죠. 영사 처방전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 삶의 만족도도 낮았죠. 네. 어떤 그런 배경 얘기 잠깐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원 얘기 좀 해보겠는데, 정원을 할 때, 정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표현했냐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소품 철학. 예. 소품이 철학식이나 있어? 예? 소품이 철학식이나 있어?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소품 철학. 소품 철학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너가 쇼핑을 평소에 좋아하는데 이건 쇼핑의 승화다.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드디어 쇼품을 승화시켜서 너만의 철학을 만들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품 철학을 가지고 이 정원을 만든 게 아니고 정원을 만들고 이 정도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소품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그때 샀던 소품들이 다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게 이렇게 꿈으로 만들어졌구나. 꿈을 이루는데 기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언제부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뒤바뀌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먼저, 소품을 사고, 먼저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일이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우리 뭐 다 그런 거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소품 철학이라고 이번 책에서 썼는데, 철학식이나 있어요? 진짜로 그럼? 그렇죠. 네. 이제 철학의 의미가 뭐냐? 철학이라고 이름 붙인 데는 이제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소품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나중에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굳이 지금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소품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고 또 꿈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또 행복하고 꿈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건 좀 철학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일반적인 것과는 또 조금 다른 그런 철학적 의미가 있지 않아요? 지금 네, 그죠? 소품 철학. 지금 여기에 좀 이해가 돼요? 네. 네,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 명상하면 지금 여기 그래요? 저분이 누구냐면 남편 되는 김만수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요. 소품 철학도 재밌지만 네. 또 뭐가 재밌냐면 네. 저분과 나의 역할, 갱이와 호미와 형이야, 갱이. 갱이. 그래서 어떤 그 남녀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니 예. 설명해 줬어요.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제 책 중에서 그 챕터는 단 한 번에 써내려간 거예요. 한 글자도 안 고치고. 네. 제가
이제 뭘 쓰지 그러면서 호미 맞아 호미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지 호미하고 호미를 쓰다가 괭이가 나오고 그게 이제 남녀간의 문제로 이렇게 싹 나와서 그 글은 저는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미와 괭이. 그래요. 예. 호미와 갱이 책 있는 분들 몇 페이지죠? 찾아보세요 한번. 어? 그래서 호미와 갱이 맞아. 18장 139쪽이네요. 네, 호미와 갱이. 예, 그래서 네. 진짜로 이 자이님과 이 소울메이트와 피지컬 메이트 두 사람은 호미를 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네.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네. 호미 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 굳이 그게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지? 근데 괭이질은 정말 잘해요. 네. 근데 제가 괭이질 하잖아요. 그럼 힘이 안 나요. 너무 아니 이게 왜 힘이 안 나지?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땅을 찍어도 힘이 안 나요. 힘이. 근데 호미질은 힘이 나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 구조가 다르구나. 뭐 힘을 쓰는 뭔가 그 기전이 좀 다르구나. 그걸 느꼈고 그래서 남녀의 그 어떤 역할이나 생리적인 것 때문에 그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아무리 제가 여성평등을 주장하지만 그것까지 그래 우리 똑같이 괭이질하고 똑같이 호미질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 일의 효율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차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어미가님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김성가님, 김진수님, 이영건님, 박연수님 감사합니다. 이철 김미철님 감사합니다. 네, 김아진님, 유가식님 감사합니다. 박혜정님. 자, 그래요. 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호미와 갱이 오늘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원이라는 것이 그래요. 정원 하늘 한번 볼까요? 정원 하늘 보죠. 하늘만 보이는데 결국 뭐냐면 여기 뒤로 좀 잠깐 돌려볼까요? 뭐 이렇게 땅만 보이고 이것이 말이죠. 사실은 거의 칡렁쿨에 돌에 쌓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원하면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토목공사라고 딱 정해진 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방금 호미와 갱이로 했단 말이죠. 물론 뭐 포크레인도 동원했겠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무대뽀고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행착오, 나랑 인터뷰를 하는데 시행착오 별거 아니다. 두려운 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문신을 보여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설계도에 의하지 않지만 시행착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작가의 자세 이런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는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기면 또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그 길들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건 우리의 어떤 그 예상된 그런 것 뿐이지 실제 맞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그 이성으로 저는 우리의 미래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이걸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이 이랬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뭐 다른 정보가 들어오고 상황이 바뀌면 또 이쪽으로 가야죠. 이게 또 좀 이게 아니네? 그럼 이렇게 가고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원을 만들 때도 나무로 했다가 안 되면 또 뭐 돌로 했다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나무 심었다가 저리 옮기기도 하고. 저리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뭐 다시 하면 되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나 시행착오의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생각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그래도 항상 변화는 있거든요. 주변에 변수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변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주의 메시지가 뭐지? 이거는 무슨 의미지?
뭐 그런 게 좀 몸에 저는 좀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을 할 때도 뭐 그렇게 수익성 만들었고, 상관없이. 만들었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제 정원 만드는 과정에서 정원에서 쏟았던 시간들, 정원에서 내가 함께 했던 시간들, 또 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맺은 인연들, 네. 이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혜고 깨달음인데 그런 것을 썼다. 이렇게 이제 작가 스스로도 말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과 소통 속에서 이 돌을 쌌는데 야 밑에 사는 할아버지께서 와서 돌에 관련된 지혜의 얘기, 감나무에 관련된 동네 할머니가 대화를 하는 그런 얘기, 그런 것은 정원뿐만 아니라 자기가 새롭게 어느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갔었을 때 지혜과 소통하는 부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과 소통 속에서 깨달은 지혜, 이거 상당히 의미 있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그 중요하리라고 보고. 소통 되게 어려웠어요. 네. 책에는 소통 잘한 것만 써 있는데 소통 못한 게 엄청 많아요. 지금도 여기 뭐 노인회장하고 나 공기훈 씨 감사합니다. 아직도 김정희 씨 감사합니다. 백진우 씨도 감사합니다. 이중현 씨도 감사합니다. 계속하세요. 아직도 화해를 못 하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시골 사람들은 그래도 좀 소박하고 순수하고 사실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다 하세요. 어, 어쩌려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합리적인 부분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대화로 뭔가 풀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시골 분들이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실제로 피해 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면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견제하고 일단 좀 태클을 많이 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수백 년간 살아온 공동체예요. 네. 외부에 온 사람이 더더군다나 돈 좀 있게 보이고 폼나고 다니면 싫은 거예요. 나도 싫지 뭐 그렇게 하면 우리 동네 누가 오면 네. 뭐 그런 것 정도는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마을에 공을 쏟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거는 좀 그 지금 요구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잘 지낸 사람하고는 잘 지내지만 좀 더 덤덤해졌다 그럴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차이와 벽을 느끼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내는 편이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처음보다는 더 좀 더 담담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네, 섬처럼 쫙 둘러싸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이 못 들어오죠. 네, 동네 사람들도 함부로 못 들어오고. 여기 들어올 때 너무 힘들어요. 좁아가지고. 네. 용기 있는 사람만 여기 좁은 길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오락해도 못 와. 네. 그죠?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현재 춤추는 정원의 작가 환희 씨. 이 책 보이죠? 이 책입니다. 서점에서 팝니다. 15,000원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봤어요? 아, 이거 저자하고 함께 합니다. 저자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차밭에 대해서 제일 넓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이 차밭이더라고요. 차밭이 대략 3,000평 된다고 했을 때 1,000평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몇 페이지였죠 거기? 뭐 여기 보면 차밭을 그 15장이었는데 내 인생의 최고 작품이다. 그런 찬사 쉽지 않아요. 네. 뭐 아들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정치외학과 다니는 아들한테 뭐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다 하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 무슨 뭐 차밭이 최고의 작품. 특수해. 네. 그죠? 네, 차밭은 정말 네. 정말 기적 같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 차밭이 지금은 이렇게 정갈하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저기가 저는 야산처럼 돼 있었어요. 가시덤불. 이쪽은 복분자밭 가시밭이었어요. 그걸 이제 포크레인으로 일구어서 특히 그 씨 있죠. 이게 나무로 심은 게 아니고 씨를 한 줌씩 쭉 심었어요. 그 밭이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박수. 저건 정말 거기 그 환희로움이라고 제가 책에도 표현했는데 그래서 저건 정말 필명이 이 양반 필명이 환입니다. 환희. 네.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그래서 조정만님 감사합니다. 차밭은 차를 일부러 네. 하동에 가서 차 시배지에서 네. 괜찮다는 네. 그 종자를 받아왔죠. 네. 그리고 싹 트지 않아서. 그리고 차밭은 보면요, 그 빛이 반짝입니다. 그래서 반사된 이쪽에서 보면 정말 빛이 빛나요. 그건 어디 동백숲도 간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면 동백나무하고 차나무하고 같은 계열이죠. 그러죠. 네, 그래서 차나무가인데 사철나무인데 빛이 딱 찌면 거기에 딱 있어요. 차밭, 동백나무 숲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일부러 그렇게 차를 또 골라서 심었어요. 네, 차를 처음 심을 때. 시베지차. 예, 예, 예. 네, 좋은 씨를 구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하동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쌍계사에 그 차를 납품하는 성함이 어떻게 되죠, 고구사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차 그 다원도 있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이제 차 씨를 구해서 했죠. 근데 아마 이제 시골 분들 같으면 뭐 저걸 최고의 작품이다 막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인 거죠. 그 흙에 맨 땅에 씨를 심어가지고 저렇게 된다는 게 저 인생에 처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자부심을 갖고 저의 최고의 작품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네. 우리가 보면 이런 나무 있죠. 네. 나무는 이만큼의 겉모습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차 나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네, 직근으로.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키보다 3배, 4배 정도 이렇게 그런 나무라고 그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차는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네. 음. 차밭은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일단 차밭은 예쁘기도 하고 차를 또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또 나무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것도 오래 가잖아요. 후손들한테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보람 있는 제 최고의 작품이죠. 그리고 이제 차는 이제 그러니까 방금 5월까지 작업했죠. 네. 뭐 6월 초까지. 예, 네. 그렇죠. 네. 5월 한 달. 겨우 내내 있다가 새봄을 전해주고 네. 새봄과 함께 노동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네. 예. 그래서 그런 5월의 결실이 있었기에 오늘 6월에 이런 파티가 있고 네. 파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그래 그런 것 같고요. 네. 이제 서서히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답을 찾아가기로 하죠. 여기가 춤을 추고 있는 정원이냐, 춤추는 것으로서의 정원이냐 하는 얘기일 텐데, 그 유일하게 자료 사진을 쓴 게 있어요. 오시람. 네. 오쇼 아슈람. 아슈람에서 평생 출춤을 나는 거기서 다 췄노라라고 고백을 했던데, 춤. 제가 1917년 가을에 사실은 여기를 부군 되시는 원장님하고 같은 취미 활동을 하기로 놀러 왔다가 굉장히 특이해서 여기를 취재하려고 하니까 2017년 아니에요? 2017년 10월, 11월 가을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취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다. 그날 이제 왔죠. 그날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그날도. 오늘도 제가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함께 제가 그분들하고 풀로 체험을 같이 했어요. 여기 우주님 계시고 계시죠?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춤이 갖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경험했어요. 방금 그 마지막 번에 나비처럼 이렇게 할 때 경험했나요? 처음 오신 분들 어떤 새롭게 춤의 세계를 경험했나요? 경험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 것을 실제로 저는 취재원들하고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온전히 보고 기록하고 찍고 그것만 했었는데 그때 느꼈고 오늘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그 저자에게 환희 씨에게 춤이란 뭐예요? 춤이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상인 것 같아요. 영상. 네, 명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춤을 출 때 또 왠지 슬퍼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막 그 소풍 가서 춤을 막 밖에서 추다가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풀리지가 않아서 애들끼리 학교 교실에 또 와가지고 맥주를 막 해가지고 맥주를 한 캔씩 마시면서 또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노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춤이 주는 이게 뭔가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게 있다라는 그 아주 어렴풋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명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오쇼의 춤명상 아주 유명하죠. 특히 그 쿤달리니 춤명상 유명한데 그거 하면서는 그걸 제가 처음 했던 기억이 나요. 홍신자 씨 그 아슈람에서 했는데 정말 그 우리 내면에 그 억압되어 있던 그런 감정들, 슬픔들, 분노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다 이게 저장되어 있었구나. 춤을 추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밖으로 나오면서 정화되면서 명상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고등학교 때 그 춤추면서 슬펐던 게 이제 그런 게 건드려진 거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들 이런 것들이 건드려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춤이 정말로 이 명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쉬우면서도 효과적이다. 그런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춤명상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명상이 왜 어려울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분명히 좋으면 쉽고 좋아야 되는데 이게 명상이 왜 어려울까? 실제로 명상의 효과를 빨리 못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명상의 의미, 명상의 효과, 명상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유용하고 이게 얼마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뭔가 막 명상이 좋다는 얘기는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 명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근데 춤명상은 좀 그걸 굉장히 빨리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에너지적으로. 이게 아주 고요하고 편안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또 그 행복감이 그 다음에 또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 행복하면 계속 명상을 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저는 춤명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 생중계합니다. 춤추는 정원 작가와 함께 합니다. 여기 같이 있습니다. 함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짧게 오기로 했잖아요.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소품 철학이, 아까 말씀드린 소품 철학이 일종의 그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땅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살라고 구체적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런 그 정원을 실제로 가꾸고 싶어 하는, 정원을 가꾸려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어요? 정원 네, 가꾸기. 가꾸기. 예. 네. 좀 천천히 즐기면서 하기. 천천히 그러니까, 즐기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현대인들 막 목적을 딱 정해놓고 막 열심히 이런 정원 해야지 막 그래서 막 열심히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동네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와가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도시적인 삶을 그대로 여기 시골로 가져온 거죠. 근데 정원을 가꾸고 싶고 자연 속에 살고 싶다라는 것은 좀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지. 단순히 정원을 예쁘게 꾸미겠다 뭐 이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 좀 느리게 천천히 정원도 느리게 천천히 즐기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또 어떤 예쁜 정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나 목적보다는 그냥 즐기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정원을 통해서 이제 정원 얘기가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작가가 키워드로 제시한 수행, 명상 이런 거 좀 좁혀오나요? 그 작가가 정원과 함께 하면서 정원 속에 쏟았던 노력 속에서 또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담겨 있는데 질문을 안 하나요? 그래서 이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오면서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 기회를 주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오디오가 음향이 없어서 자 저는 질문 소감을 김미애 말씀드리고 씨, 싶어요. 소감. 명상하면 우리가 부동 자세로 안 보고 안 듣고 마음을 비운다고 생각했는데 오쇼 아슈람 명상은 오늘 특별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 새 소리를 듣고 이 바람 소리를 듣고 내 몸이 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명상이라는 게 자연과 함께 내가 순응하면서 같이 움직여지는 거. 그래가지고 오늘 새로운 사실 저는 춤도 싫어하고 노래도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노래방의 그 막힌 장소가 나를 더 답답하게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춤 명상은 절로 덩실덩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덩실덩실과 내면에서 나오는 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영혼에서 나오는 그런 춤 경험을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느낌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느낌도 좋고 질문도 좋고. 자, 답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누구? 다른 분? 궁금한 게 궁금한 걸 질문해 주세요. 일산에서 오신, 분당에서 오신. 네. 예. 근데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고생스러운 시간 지나서 이렇게 이루시고 더 이상 확장하기를 또 원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그 점 되게 인상 깊고요. 그래도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시고 또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또 이 공간이 이제 바탕이 돼서 둥지가 돼서 어떤 더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거는 네. 미래 계획입니다. 그거는 마무리에 해당되니까 또 다른 질문 또 추가로 받겠습니다. 또 저자한테 마무리로 하면서 함께 하려고 또 김만수 원장님 질문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어땠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이런 책도 펴내시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써야 될 책을 대신 써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표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나요?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많이 담아주었고요. 예. 예, 어느 정도 기여했냐고요? 네. 상당히 했습니다. 이건 남자들만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예.
대롱나무 추억에서 그 전주 집에 대한 이야기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소통한 어머니가 되겠죠. 그런데 여수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아, 여수, 그랬군요. 예. 또 다른 질문. 오늘 앰프가 없어서 이렇게 거의 마이크 수준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닙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자로부터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들으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죠? 예. 환희 씨. 네. 춤추는 정원의 작가 환희와 함께 합니다. 나도 환희스럽습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치면서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개하면서 이제 그 비전도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서야 비전을 정립을 조금 했어요. 쓰려고. 그래서 신비로운 치유사라는 그 비전이 저한테 이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나? 그래서 그때 직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 안에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하나 봐요. 뭔가 사람들을 힐링시키고 치유시키는 이런 걸 내가 그런 거 할 때 아주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원에 오면 사람들이 전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힐링, 치유.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 정원이 일단 그런 역할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춤과 노래, 뭐 차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그런 힐링의 효과, 치유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건 저는 좀 그걸 진정성 있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 수행은 쭉 가면서 제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수행이 중심이고 자연스럽게 수행이 나옵니다. 수행을 저는 그게 이제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제 개인적인 수행은 끝이 없죠. 그걸 하면서 거기에 함께 사람들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과 함께 정원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깊게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번 책이 저는 아마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긴 하지만 과연 내 내면을 완전히 다 주변 사람들한테 열었는지 충분히 열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책으로 그걸 제가 제 내면을 보여줬고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 저 내면에 뭔가 에너지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변 사람과는 더욱더 긴밀하게 또 서로 이해하고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한 건 없고 그렇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예.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좋았습니까? 네. 좋았다고 막 올라오네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기 춤추는 정원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서점에도 있고요. 네. 춤추는 정원의 작가 환희 씨. 정말 힘들게 살면서 투쟁적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서 새롭게 만난 수행의 방법으로서의 명상, 그 과정에서 만난 정원, 그 정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원에서 내가 함께 했던 시간들, 함께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정원을 통해서 인연 맺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주 재밌게 여성스러운 필치로 명상을 해서 그런지 정리된 것들을 단박에 써서 풀어나갔다고 하니까 그 새로운 어떤 정원에 관한 안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책 굉장히 무거운 책입니다. 깨달음에 관한 책,
지혜에 관한 책 이런 걸 좀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펴냈다는 것. 앞으로 저는 그 다른 계획들 중에 이런 작품들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 제3회 춤추는 정원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북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호, 오호. 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